안녕하십니까, 사경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차 분석의 심화 과정으로서 이제 교차 분석의 적합성 검정, 동지성 검정, 독립성 검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항분포와의 관계성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자꾸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교차 분석은 앞에서 말씀 올린 것처럼 관찰 빈도와 기대 빈도라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빈도여야 됩니다. 빈도수여야 돼요. 반드시 빈도수여야 됩니다. 퍼센트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관찰 빈도와 기대 빈도수로 다시 환산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행의 범주수와 영의 범주수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도라는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 검정 통계량은 앞에서 말씀 올린 것처럼 관찰 빈도에서 기대 빈도를 빼는 거죠. 다시 한번 관찰 빈도에서 기대 빈도를 빼고 얘를 제곱을 씌운 다음에 다시 한번 기대 빈도로 나누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칼시컬 검정 통계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앞에서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므로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차 분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적합성 혹은 적합도 검정, 그다음에 동질성 검정, 그다음에 독립성 검정, 이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교차 분석의 가장 기본은 두 개의, 그러니까 변수와 변수, 해당되는 질적인 자료와 질적인 자료를 비교하게 되는데, 관련성을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질적인 자료는 속성이 두 개 이상씩 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독립성 검정을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근데 적합성 검정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적합성은 주로 이미 알려진 기준에서 하나의 기준만 있을 경우에만 살펴보는 것을 우리는 적합성 검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맨델의 법칙 혹은 9대 3대 3대 1, 현재 시장 점유율과 예상됐던 시장 점유율과 실제 관측과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적합성 검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빈도수를 구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분포를 띠고 있는지 동질성 검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교차 분석의 공통점은 식은 동일하고 자유도도 R-1, C-1로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교차 분석은 일반적으로 한쪽 양측 검정이 아닌 단측 검정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양측 검정을 쓰지 않고 단측 검정을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0.05, 그 다음에 0.1, 그 다음에 0.01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카이시켜 검정통 좌우대칭이 아니에요. 이런 분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 올린 것처럼 기대 빈도와 관찰 빈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적합성 검정 혹은 적합도 검정을 보겠습니다. 교차 분석은 앞에서 말씀 올린 것처럼 우선 질적인 자료와 질적인 자료인데 속성이 두 개 이상씩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적합도 검정 같은 경우는 하나만 봅니다. 하나만 나타날 경우, 속성들이 하나든 위쪽이 없는 경우들 우리는 적합도 검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 이미 기대도수와 관측도수의 차이점을 보는 것도 관련성을 봅니다. 여기서는 도수를 봐야 됩니다. 도수를 봐야 되는데, 해당되는 기대도수와 관측도수를 반드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미 여기 보시면 관측도수는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관측도수가 알려져 있고 기대도수가 여기는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럴 경우는 주사위라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죠. 동등한 확률을 가지금으로 따져 주사위나 해당하는 동전 같은 거는 기대는 어떻게 될까요? 동등하다고 나타난 거죠.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라고 가정한다 그래도, 남자 여자라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비율이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되는 것이 우리는 기대 빈도가 될 것입니다. 우선 여기서 총합을 구해야 됩니다. 총합이 대략적으로 여기가 60이 될 거예요. 관측 도수는 60이 될 거고요. 주사위니까요,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6분의 1씩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럼 기대 도수는 당연히 동일하게 10번씩 발생을 해야 됩니다. 별다른 말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동일한 확률이 나타날 거고요. 맨델의 법칙처럼 9대 3대 3대 1처럼 동일하지 않은 확률이 주어진다면 그걸 기대도수로 통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앞에도 여기 나오는 것은 판매 비율,
판매 비율이 메이커별로 알려져 있다라고 하면 동질한 해당한 분포가 나와지지 않는다면 판매 비율에 이렇게 나타나고 이거 판매 비율이죠. 판매 비율은 실제 판매되는 예상되는 비율이고 기대 빈도는 이렇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동일한 33.3%라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총 N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기대 빈도와 관측 빈도로 환산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합도 검정은 하나의 변수들,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하나의 변수이면서 속성이 2개 이상씩 나타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앞에도 말씀 올린 것처럼 비율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기대 빈도와 관측 빈도가 반드시 주어져야 되고요. 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대 빈도는 동일하지 않다면 주어지지 않는다면 동일한 빈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자, 관측 도수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만약 기대 도수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동등한 가능성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총 도수가 60이므로 앞에도 말씀 올린 것처럼 10번씩 발생할 가능성인 기대 빈도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기대 빈도. 그래서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앞에도 말씀 올린 것처럼 관측 빈도에서 기대 빈도를 빼고 기대 빈도로 다시 한번 나누는 거죠. 얘는 어차피 제로가 될 거고 제로가 됩니다. 자, 얘를 보시게 되면 관측 빈도에서 기대 빈도를 빼고 제곱을 씌운 게 4가 될 것이고 얘도 4가 될 것이죠.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10으로 나눌 겁니다. 10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해당되는 부분이 어차피 얘 똑같은 2배수가 되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의 2배수 곱하기 2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의 8인 0.8이라는 검정 통계량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유도는 어떻게 될까요? 자유도라는 것은 n-1이 되기 때문에 자유도는 여기서 구해보도록 하죠. 자유도는 5가 될 것이겠죠? 5가 될 것이고요. 자유도는 5, 0.05면 여기로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임계치는 11.07, 11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0.8이니까 어떠신가요? 해당되는 임계치에 비해서, 임계치에 비해서 해당되는 검정 통계량이 매우 작으므로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등하다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고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알려진 시장 점유율이고요. 실제 판매 비율입니다. 이거는 기대 비율, 얘가 기대 비율이죠. 얘는 관측 비율이 됩니다. 근데 이 비율만 가지고는 빈도수를 구할 수 없으므로 총합이 반드시 알려져야 됩니다. 어떻게 얘는 기대 빈도가 알려지거나 여기 기대 빈도가 나오면 그 합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환산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총합이 200이라고 알려져 있다면 해당되는 시장 점유율도 여기도 200이 돼야 된다는 뜻이겠죠? 여기도 200이고 200이 돼야 된다는 뜻으로서 다시 기대 빈도, 그다음에 관측 빈도로서 다시 환산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알려진 시장 점유율은 20, 50, 30%라고 알려져 있고 실제 판매된 대수는 50, 100, 50이라고 알려져 있다면 총합이 200이므로 기대도수를 여기다가 200으로 다시 환산을 해서 기대도수를 다시 한번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반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기대도수가 40, 100, 60으로 알려져 있고 판매된 비율이 25%, 50%, 25%라면 기대도수가 현재 총합이 200이므로 판매 도수로 다시 한번 계산하기 위해서는 비율로 다시 한번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대도수와 관측도수를 반드시 환산해 주셔야만 검정 통계량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해당되는 기대도수가 됐고 관측도수가 되겠죠. 그래서 50-40의 제곱을 씌워서 40으로 나누는 거고요. 얘는 어차피 상쇄될 거니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관측도수인 50에서 60을 빼고
얘를 제곱을 씌운 다음에 60으로 다시 한번 나누게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분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하는 공식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요건 다 상쇄가 되는 거겠죠. 얘는 다 상쇄가 될 것이고요. 40분의 10의 제곱, 60분의 10의 제곱이니까 4.116이 됩니다. 자, 자유도가 2이고 유의 수준이 0.05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자, 자유도가 2고요. 유의 수준이 0.05보니까 임계치는 5.991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해당되는 임계치에 비해서 해당되는 임계치가 5.991, 그다음에 해당하는 검정 통계량이 4.116으로 해당하는 임계치가 큽니다. 그러면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과 판매 비율은 동일한 분포로 띈다. 이렇게 살펴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즉 판매 기대 도수와 관측 도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라고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20, 50, 30이지만 현재 25, 50, 25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동일한 분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적합성 검정이라고 합니다. 적합성 검정에는 대표적인 이렇게 시장 점유율, 맨델의 법칙, 이미 알려져 있는 부분 혹은 전체가 다 동등하다라고 가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적합성 검정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항 분포는 해당되는 적합도 검정하고도 비슷한 분포를 띠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떠신가요? 보시는 것처럼 눈의 수가 나오고 관측도 수가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교차 분석에 적합도 검정을 쓸 거냐 아니면 이항 분포를 써야 될 거냐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비슷한 분포 형태지만 이항 분포는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게 목적이고 교차 분석의 적합도 검정은 기대도수와 관측도수, 즉 검정 통계량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항 분포는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거고 교차 분석에서는 검정을 합니다. 가설 검정을 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관측도수와 기대도수와의 차이점을 보는 것이고 이항 분포는 평균과 분산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평균과 분산을 구하려면 반드시 얘는 비율로 다시 한번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당하는 부분이 60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시고 평균이라면 요걸 곱하면 되는 거죠. 요걸 곱해서 더하면 해당하는 평균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거를 우리는 EX라고 표현하는 거죠. 분산을 구한다고 가정하면 분산은 공식은 어떻게 되나 VX는 안의 거의 제곱 마이너스 바깥의 제곱입니다. 이 바깥의 제곱은 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의 제곱을 씌우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안의 거의 제곱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안의 거의 제곱을 구하려면 여기에 제곱을 확률은 그대로 놓으셔야 됩니다. 요거의 제곱을 씌우고 확률은 그대로 곱하신 다음에 요약 썸에서는 하게 되면 해당되는 이 x제곱의 기대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산을 구할 수가 있게 되죠. 이걸 루트로 씌우면 우리는 표준 편차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교차 분석의 적합도에서는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시면 해당되는 이항 분포를 가지고 얘를 해당되는 고학년 계산기를 통해서 한번 구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fx 572x 플러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5키 누르시고요. 제가 소수점이 너무 이건 그냥 계산해도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선 해당되는 비율은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비율은 모두 계산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산이 됐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적용합니다. 자, 셋업에 제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태티스틱 3번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변수가 2개가 들어가므로 제가 2번을 선택합니다. 2번을 선택하시게 되면 x와 y를 적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x에는 어떤 값을 넣어야 되느냐? x에는 눈의 값을 넣으시고요. y에는 확률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적용합니다. 1, 2, 3, 4, 5, 6이 될 것이고요. 오른쪽 아래 누르면 메뉴로 올라갑니다. 0.16667
다음에 0.2 0.16667 다음에 0.13333 0.16667 다음에 0.16667을 적용합니다. 다음에 H키 Shift 스태틱 1번을 누르시고요.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를 제대로 안 넣은 것 같아요. 여기 제대로 안 넣네. 0.167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다 안 넣은 것 같습니다. 0.1667까지 넣겠습니다. 여기까지 맞춰주셔야 되겠죠. H키 Shift 스태틱. 자, 그러면 제가 해당하는 부분은 우선 서메이션 3을 눌러보겠습니다. 3을 누르시면 그냥 XY의 서메이션 요 5번을 누르시게 되면 평균값 3.43이 나오시는 거고요. 얘가 해당되는 기대값 얘가 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안에 거의 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다음에 Shift 스태틱 3번 그래서 안에 거의 제곱인 7번 요걸 제곱을 씌우고 하겠습니다. 아이고, 요걸 잘못 눌렀네요. Shift 스태틱 3번에서 7번을 눌러야 됩니다. 7번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를 제곱을 씌우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분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97 약 2.98 정도가 나오는 것이 분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항분포에 해당되는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문제로 보실 수가 있게 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차 분석의 동질성 검정에 대해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합성 검정인 경우는 앞에서 말씀 올린 것처럼 이렇게만 나온 것을 우리는 적합도 검정이라고 하죠. 얘가 해당되는 기대도수가 됐든 관측도수가 됐든 만약 기대도수라고 주어진다면 관측도수에 해당하는 비율이나 해당 빈도수가 주어질 것이고요. 만약에 얘가 관측도수라고 주어진다면 기대도수를 별도로 구해야 되는 주어지지 않는다면 동일한 30%, 30%, 그러니까 3분의 1씩 된다는 동일한 가정을 넣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독립성과 동질성인데 일반적으로 교차 분석은 독립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 올린 것처럼 이쪽과 행과 열에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독립성 검정입니다. 이에 반해서 동질성이라는 것은 동일한 분포로 띄고 있는지 다시 이쪽에 동일한 분포로 여기까지 동일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동일한 분포로 띄고 있느냐라고 보는 것을 동질성 검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독립성과 동질성을 명확하게 분리하기가 상대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표 이런 결과가 나온다 해도 이거 독립성으로 봐야 되는지 동질성으로 봐야 되는지는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동질성은 해당하는 여기 부분이죠. 행에 나오는 총 합계가 요 합계가 동일하게 나와야만 해당하는 동질성, 즉 동일한 분포가 되겠죠. 해당하는 동일한 분포를 띌 수 있느냐를 보는 것을 동질성 검정이라고 합니다. 거의 유사하게 해당되는 열에 대한 부분의 응답 빈도가 총 응답 빈도가 동일한 경우, 거의 동일할 경우에 동질성 검정을 실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동질성 검정은 실제로 많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그런 사례들도 있다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이 동일성 검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해당되는 분포에 따라서 자, 해당하는 동질한 분포냐 아니냐를 살펴보기 위해서 동질성 검정을 실시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으면 요거와 같은 정보가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 사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자료가 우선적으로 질적과 질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교차 분석이라는 것은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해당하는 빈도수가 제공되고 있으므로 교차 분석 확실합니다. 그런데 해당하는 X축과 Y축의 서로 간의
속성들이 여러 개들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거는 기본적으로 동질성 아니면 독립성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독립성을 일반적으로 많이 써요. 네, 명확하게 구분하는 이유는 여기 부분이죠. 요 합계가 응답자가 동일한 분포라면, 거의 동일한 분포라면 60명씩 동일하다면 우리 동질성 분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n수가 이렇게 크게 다르면 동질성보다는 독립성 검정을 실시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동질성 검정은 해당되는 x와 y에 따라서 뭐라고요? 동일한 분포를 띠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때문에 기무가설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성별에 따라서 만족도에 동일한 분포를 가지고 있느냐, 있다. 이것을 기무가설, 성별에 따라서 만족도 부분에 동일한 분포가 아니다. 이것을 우리는 동일성 검정, 동질성 검정에 해당되는 대립가설로 살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요걸 가지고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만 주어지고요. 요게 관측도수라고 하겠습니다. 관측도수라고 알려져 있고, 기대 비율이, 작년도의 비율이 예를 들어서 30%, 40%, 30%라고 알려져 있다면 검정 통계량을 구하라. 그러면 이거는 적합도 검정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290명이니까 좀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제가 300명이라고 가정하고 여기를 70명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계산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30%면 이쪽이 30%니까 339, 99명이 돼야 되겠네요. 99명. 이쪽도 99명. 30%니까 100명이네요. 죄송합니다. 100명. 죄송합니다. 99명이.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순간적으로 헷갈렸습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요게 70명이라고 가정하고요. 관측도수요. 그리고 얘가 300명이라고 알려져 있고, 알려진 게 30, 40%, 그다음에 30%라고 알려졌다면 이게 90명이 되겠죠? 여기에 120명, 그다음에 90명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해당되는 관측 빈도와 기대 빈도를 짜기 때문에 관측 빈도에서 기대 빈도를 빼고 얘를 제곱을 씌워서 기대 빈도로 나눈 것이고, 여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110에서 120을 빼고 제곱을 씌워서 120으로 나누게 됩니다. 마지막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관측 빈도는 120, 그 다음에 기대 빈도는 90, 그 다음에 해당하는 제곱에 90으로 나누게 되면 카스퀘어 검정 통계량 적합도 검정을 실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300명이라고 알려져 있고 기대 빈도라고 알려집니다. 이게 기대 빈도고, 만약에 관측 비율이 25%, 그다음에 뭐 35%, 그다음에 뭐 40%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합이 100이 되겠죠? 네, 100이 된다면 300명으로 다시 적용해서 해당되는 관측 빈도를 다시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적합도 검정을 실시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항분포라면 이렇게만 나온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거 70명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300명이 되므로 해당하는 비율을 계산합니다. 300명에 70, 그렇죠? 300분의 110 이렇게 해당하는 비율을 계산하고 해당할 눈의 수가 0, 1, 2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을 곱하고 더하면 해당하는 평균을 구하는 거고요. 분산은 어떻게 구해요? 얘의 제곱을 씌운 게 안에 거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바깥의 제곱은 평균을 구하고 이것을 분산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습니다. 이항분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율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비율이 필요한 거고, 적합도 검정이나 기본적인 교차 분석은 빈도가 필요한 겁니다. 빈도가 필요한 것을 그런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교차 분석과 이항분포, 그 다음에 교차 분석의 심화 과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